안녕하세요.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. 오늘은요,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. 이번 주에 이 국내 시장의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ESM의 위헌 여부 판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. 근 한 달 이상을 우리가 좀 기다려왔었던 내용인데 대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. 올해 6월이었었죠. 6월 달에 이 독일의 야당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ESM 집행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7월, 8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9월 12일이죠. 이번 주 수요일에 드디어 ESM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. 지금 그렇다면 이 7월과 8월 동안에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ESM 출범에 관련해서 독일이 계속해서 안 된다며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. 왜 이렇게 독일에서 ESM 출범 여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ESM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죠. 대체 왜? 자, ESM은요, 유로 안정화 기구입니다. 쉽게 이야기하면 유로존의 다른 국가에게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기구예요. 자, 그런데 이 ESM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. 유럽의 각국에서 돈을 출자를 해서 총 7천억 유로 정도를 출자를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ESM입니다. 근데 여기에서요. ESM이 총 7천억 정도 중에서 신용 등급 AAA 등급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2천억 유로 정도가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이 거의 한 5천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ESM에서 가장 많이 돈을 출자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독일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건데요. 아까 제가 가용 자금이 한 5천억 가까이 된다 그랬어요. 이걸로 국채 매입이라든지 다른 구제 금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가용 자금 5천억 유로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들을 좀 봤을 때 스페인의 국가 부채가 9천 유로 정도입니다. 즉 ESM의 출자 자금으로 충분히 해결이 된다는 뜻이에요. 하지만 이탈리아의 부채 같은 경우는 2조 유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SM에게 은행 면허를 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에요.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ESM이 은행 면허를 갖게 되면 유로존에 있는 17개 회원국들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더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. 최대 가용자금 10배 이상은 불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국가 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일단은 ESM에서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고 그리고 은행 면허까지 부여가 되면 당연히 가용자금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. 그에 따라서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위기국들에 대한 이슈들이 단기적으로는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기 단기라는 두 글자예요. 그렇게 되면 일단은 투자 심리는 완화가 될 것이고 당연히 주가도 함께 올라가겠죠.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. 하지만 꼭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. 실제로 ESM 출범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위기국들이 안고 가야 될 이 부채를 누가 안고 가느냐? ESM이 안고 가게 돼요. 그중에 가장 많이 짐을 짊어가게 되는 국가는 바로 독일입니다. 독일이 반대할 만하죠. 자, 지금 실제로 이 핀란드 부총리가 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. ESM에 은행 면허를 부여하게 되면 유로존에서 지나치게 낭비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있을 정도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히 지금 시장에 닥쳐있는 큰 불을 끄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단기라는 두 글자를 명심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결국 이 정책들도 결국에는 시장을 연장해주는 시간 연장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ESM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될 경우에 부담을 누가 갖고 가게 되냐? 유로존 모든 국가가 지게 돼요. 그중에 누가 가장? 독일의 부담이 가장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또 최악의 시나리오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ESM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됐을 때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구제금융 집행이 어려워지게 되겠죠. 그럼 자연스럽게 유로존 해체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. 지금 원래 ESM의 출범 일정으로만 보면 이미 출범되고 이미 다른 나라들을 도와줬어야 되는 시점인데 좀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에 9월 12일에 있을 위헌 여부 판결이 이걸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느냐 완전히 엎어버리느냐를 결정하게 될 분수령이 된다는 거죠. 자, 하지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. 예측보다는 결국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. 이번 주에
큰 이슈가 되겠죠. ESM 위헌 여부에 대한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같은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.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일부의 현금 비중은 조금 보유를 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ESM 위헌 여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장 종목 특선에서 카페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